조원식 기획행정실장님이십니다. 이경복 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중국 귀주성 공학당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학당 이사장이신 쉬치 서경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숑리 공학당 부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가오 위엔페이 공학당 행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 기관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다음은 오늘 체결하는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유교문화, 지역 민속문화 등 학술조사 및 연구협력, 전시교육, 문화행사 등 상호교류 지원, 국제 유교연구, 환황해 문명교류사 연구, 국제 민속문화 비교연구 등 국제협력사업 공동협력을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서명 및 교환이 있겠습니다. 양 기관 대표께서는 협약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교환하셔서 다시 한번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명이 완료되었으므로 협약서를 들고 잠시 일어서서 정면을 좀 당해주시죠. 예. 다음은 양 기관이 준비한 기념품 교환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충남 공주수제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국보 154호 백제시대 문영왕 금제 관식을 준비했고요. 중국 공학당 측에서는 중국 소수민족인 묘족의 장식품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기념 촬영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성교환대학교 유학대학 한국철학과에서 온 최영진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직장 관계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 고향은 원래 충청도입니다. 저까지 7대가 회덕, 회덕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 중, 고등학교를 아까 윤사순 선생님이 선비의 도시, 선비의 마을이라고 한 유성에서 보냈습니다. 유성 국민학교 졸업하고 거기에서 대학 가기 전까지 쭉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고향인 충청도에 대한 그 애정이랄까요. 또 제가 성대 유학과에서 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충청도의 유학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이런 것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도는 유교적인 자산이 굉장히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까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박사님 오셨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굉장합니다. 저도 안동 국학진흥원에 한국 유학사상 대계 종교사상 편의 편집위원장을 맡아서 그쪽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또 정부로부터도 전폭적인 그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무엇보다 경상북도 도민들이 그야말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유교문화권 그 개발 사업에 아주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 왜 우리는 못하나 이러한 그 자괴감 같은 것까지 느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 충청 유교문화권을 개발하자 하는 그 계획이 세워지고 또 정부로부터도 지원도 받고 또 무엇보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께서 특히 우리 유림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한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주 뿌듯합니다. 이제 저도 좀 어디에 가면 나도 충청도 출신이라 우리 충청도에도 이러한 유학적 자산이 있다 하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굉장히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충청 유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말하자면 충청 유학이 다른 지역의 유학과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이 뭐냐, 특히 다른 점이 뭐냐, 특수한 점이 뭐냐, 이것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주최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대체 충청 유학이 뭐냐, 언제부터 충청 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 형성되었는가, 이제 이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의 유학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건 아마 여러 어르신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한국 유학에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아주 두드러진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대규모 장기적인 논변, 디베이트, 논쟁을 통해서 이론이 창출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논쟁이 16세기에 벌어진 퇴계 이황 선생과 고봉 기대승 선생 사이에서 전개된 사단 칠정 논쟁입니다. 사단 칠정 논쟁. 아마 아실 거예요. 사단이 뭔지 아시죠? 사단. 맹자가 말한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요게 사단입니다. 수호지심은 인지단야요. 측은지심은 인지단야요. 수호지심은 의지단야요.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단서. 이거는 인간에게는 원래부터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4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인데,
그 다음에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희로, 애구, 애오욕 7가지입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이런 감정, 이런 2가지 감정이 어떻게 다른가? 왜 인간에게는 마음은 하나인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냥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이런 마음, 2가지 마음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논쟁입니다. 아주 치밀한 논쟁입니다. 맨 처음에 그 추만 정지훈이 사단 발월이 칠정 발역이, 사단은 리에서 발동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동한다 라는 첫 주장이 나온 뒤에 무려 30여 년 동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퇴계 선생의 그 사단 이발이 기수지, 칠정 기발이 이승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발현됨에 기가 그를 따르는 거고,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발동함에 이가 그것에 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무불선, 사단은 언제나 선하고 칠정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논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감에 대한 모랄 이모션, 도덕적 정감에 대한 세계 철학사상 최초의 논쟁입니다. 서양에도 이런 논쟁은 없어요. 없어요. 이 논쟁을 통해서 중국의 주자학과는 다른, 중국의 유학과는 다른 우리 한국의 유학, 조선의 유학, 중국의 유학과 구별되는 조선의 유학이 비로소 정립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퇴계 고봉 선생의 논쟁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은 항상 선하다라고 말했는데 사단도 경우에 따라서 불선할 수가 있네 하는 질문을 고봉이 하는 거예요. 사단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전하지 않을 수 있다. 측은지심이 지나치다거나 측은지심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계 선생에게 질문하니까 퇴계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세요. 이 문제가 퇴계 선생님보다 30여 년 연하이신 율곡 선생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율곡 선생님이 퇴계 선생님보다 아마 35, 6년 좀 아래시죠. 그때 율곡 선생 당시에 우계 성원 선생이 되게 율곡 선생에게 질문해요. 주자의 인심도심설이라는 게 있어요. 인심도심설이라는 게 있는데 주자의 인심도심설에 의거해 볼 적에 퇴계 선생님의 호발설, 사단은 이가 말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말한 것이다 라는 호발설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님이 잘못 보신 것 같다. 마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사단 따로 있고 칠정 따로 있느냐. 그리고 니라고 하는 건 법칙인데 그게 어떻게 바랄 수 있느냐.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 퇴계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퇴계 선생님이 잘못되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나이도 어리고 또 그때만 해도 아직 아는 것도 많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을 뿐인데 퇴계 선생님은 잘못하신 것이다. 그래서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되는 거고 사단이든 칠정이든 다 기발이 이승지라. 기가 발동함에 이가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발자는 기하여 소위 발자는 이하라. 발하는 것은 발동하는 것은 기고
발동하는 근거가 되는 어디까지? 띠다. 그 때문에 기간이면 발동할 수 없고 미간이면 발동할 바가 없다. 이 말은 성인 부생이라도 불력사언이라. 성인이 다시 태어나도 내 말만 못 바꾼다 하고 강력하게 퇴계 선생을 비판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조선 성리학의 조선 유학의 두 가지의 큰 이렇게 패러다임, 두 가지의 하나의 그 학문적인 체계, 두 개의 체계가 성립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님을 비판하고 당신의 학설을 주장함으로써 큰 두 개의 그 패러다임이 성립이 된 그게 16세기예요. 16세기. 네, 그 다음 세기 17세기에 들어와서 퇴계 선생님을 조종으로 하는 학파가 생겨요. 그게 이제 영남학파. 그건 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파가 생기고, 또 하나는 율곡 선생님의 학설을 조종으로 하는 그러한 학파. 그게 이제 기호학파입니다. 기호학파. 그거는 기호라고 할 때 기는 어디예요? 기는 경기, 서울을 기라고 해요. 호는 어디예요? 호남 아니에요. 충청도예요. 충청도를 옛날에 호서라고 했어요. 저희 어릴 때 호서극장이라는 게 대전 시내에 있었어요. 호서극장. 혹시 연세가 저랑 비슷한 분이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호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이렇게 기호학파 그러면은 서울, 경기 지역과 충청 지역을 합쳐서 이걸 기호학파라고 해요. 율곡 선생은 그 고향이 원래 파주지 않습니까? 파주. 그러니까 거기는 경기도죠. 그런데 이 율곡 선생의 학통이 어디로 왔냐면 우리 충청도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계 김장생 여기 연산, 도남서원이 있는 연산, 거기 사계 김장생 도남서원 있지 않습니까? 사계 선생. 그 다음에 그 학문이 우암송시여. 우암송시여는 원래 옥천이죠. 옥천. 그러다가 이제 회덕에서 사셨지 않습니까? 제 원래 고향하고 가까운 거리인데, 이렇게 우암 선생으로 이 율곡 선생의 도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암. 근데 우암 선생 때에 이 기호학파가 둘로 나뉘어져요. 이게 뭐죠? 노론과 소론. 윤중 때에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랬다가 18세기 그러니까 또 100년 뒤죠. 그러니까 퇴계 율곡 선생은 16세기, 우암 선생은 17세기. 그런데 18세기에 이 기호라고 그랬죠. 기호, 서울, 경기, 충청. 이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호학파가 둘로, 노론이 둘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학파가 낙학파.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학파가 호학파. 이래서 이제 비로소 충청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해서 기호학파, 그 중에서 노론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충청도 지역, 서울 지역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우암 선생의 아주 탁월한 제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한 분은 수암 권상을 하는 분이에요. 이게 충청도 지역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창혁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이 두 탁월한 학자가 있어서 이 우암 선생의 학문이 이렇게 두 분에게 이렇게 전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상하, 충청도 살고 있는 권상하의 문화에 아주 천재적인 제자가 두 명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면 한원진입니다. 남당 한원진. 남당 한원진은 홍성분이에요. 혹시 홍성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홍성에 남당리 있죠. 거기 왜 바닷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홍성 그 박물관에서 남당 한원진 특별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 그게 아주 뛰어난 그 수왕 권상하 제자들 중에 수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자기 논문을 써서 발표도 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그 동학들 사이에서 서로 논쟁이 벌어져요. 그 논쟁이 뭐냐면 조금 내용이 어려우실 텐데요. 중용 다 읽어보셨죠? 중용에 보면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요 다리개 중절을 위지화라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희로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는 것을 일러 중이라 발동해서 절도에 맞는 것을 일러 화라한다. 요 두 구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희로애락이 발동하기 이전에 그때도 기질지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느냐 없느냐?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본연지성, 순선무악한 본연지성. 기질지성은 기질에 의해서 이렇게 좀 가려지. 그래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 기질지성인데 희로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상태는 중이라고 해요. 가운데 중자 중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건 선이죠. 절대선이죠. 그건 순선무악한 거죠. 그때도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기질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어요. 그때 남당 한원진은 기질지성이 있다 이렇게 했고 다른 동학들 한형조나 이런 사람들은 한흥조 이런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했어요. 한참 논쟁이 붙었는데 외암이간이라고 하는 그 뛰어난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원래 수함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이도 좀 많아요. 아닌데 수함의 제자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원래 이름이 있던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남당과 같이 논쟁을 했던 그 제자들이 남당하고 주고받은 편지를 이제 외암이간에게 이제 보여주고 당신의 뜻은 어떠냐? 그러니까 외암이간이 그걸 보고 내 생각에는 당신들 말이 옳다. 남당 말이 틀린 것 같다. 이래가지고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남당을 만난 적이 없어. 외암이라는 사람은. 외암이간은 여기 외암리 있죠. 여기 아산에 외암마을 있잖아요. 외암마을. 거기 아산 맞죠? 외암마을. 그 외암이간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 근데 직접 만난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남당에게 편지가 전해져요. 남당이 그걸 보고 반론을 제기해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논쟁의 질이 대단히 높아요. 학문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퇴계고봉, 아까 말씀드린 퇴계고봉의 4단 7정 논쟁이 학문적인 수준이 높거든요. 중국의 주자학의 학문적인 수준보다 높아요. 한 단계 높아요. 그런데 남당하고 외암, 아까 말씀드렸죠. 남당은
홍성, 외암은 산뿐이신데 두 분 사이에 벌어진 논쟁은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아요. 그 논쟁이 계속 벌어져. 편지로 사과다. 결론이 안 나니까 주위에 있는 동문들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전에 만난 적이 없어. 편지만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한산사 그게 어디 홍성 어디께라는데 지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절에 두 사람이 이제 만나가지고 논쟁을 해요. 본격적인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쟁이 끝난 뒤에 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론을 전개해서 이제 호랑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이 학문적인 결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냐면 이건 중국에는 없는 거예요. 일본에도 없고 이 세상에 어디도 없던 새로운 이론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윤사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물성 동일론,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동물이나 식물의 본성이 본연지성이 동일한 거냐 동일하지 않은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인물성 동일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미발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미발에 관해서 분석도 하고 책도 보고 강의도 합니다만 미발론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리학 이론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미발론인데, 이 주자의 미발론과는 또 성격을 달리하는 아주 독특한 미발론이 만들어지고, 그걸 토대로 성범심 동부돈, 성인과 범인의 마음은 같으냐 다르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이 만들어져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까 맨 첫 번째 논쟁, 4단 칩적 논쟁, 이때는 지역적인 그러한 칼라가 없는 논쟁이에요. 그런데 호랑 논쟁은 충청도 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입니다. 근데 그 논쟁이 그 후에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었죠. 전국적으로 파급이 돼가지고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전라도 지역까지 파급돼서 엄청난 학문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농문 임성주 아세요? 농문 임성주. 세종시에 그 요새가 있어요. 세종시.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농문 임성주는 대단한 학자예요. 현성윤이 조선 성리학 6대가 중에 한 사람을 뽑은 사람이 그 농문인데, 농문도 충청도잖아요. 그 분에 의해서 이론이 또 새롭게 또 탄생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충청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유교적인 유산, 특히 학문적인 이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동아시아 3국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아주 탁월한 학문적인 성과인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 퇴계학파에 한줄 이진상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이진상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충청도 봐라, 충청도 봐라, 기후학파 봐라. 저렇게 활발한 논쟁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영남 지역에서는 그런 학술적인 그런 창의적인 작업이 없었다. 자기 비판을 할 정도의 학문적인 성과가 축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우리 지역의 유학적인 유산, 학문적인 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진다니까 저로서는 더없이 기쁩니다. 이제 말씀을 두서없이 드린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우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발 논쟁과 타단 특정 논쟁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